청소년들의 경제 마인드가 국가의 미래를 정한다. 자, 오늘은 이런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날리고 싶습니다. 소년들이여,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져라. 이 말은 경제학의 아버지, 이제 엘프리드 마셜이 한 말인데요. 생각해보면 경제학은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생각하되 뜨거운 가슴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학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경제교실 신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없던 흥미도 생기는 흥미딘딘 경제교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리피는 화환도 참 돈 벌어서 나 돈 꺼줘. 옆 가게 와이파이로 운영하는 PC방. 게임은 집에서 이연도. 사장님까지 이렇게 오픈을 도와주는데, 자, 여러분, 제가 제 경제 실력을 발휘해서 새로 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자, 신장기업 흥미딘딘 PC방입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10분 추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제가 뭐 잠도 못 잘 정도의 스케줄이 많지만 이 스케줄이 끊기는 순간 저 거지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연예인이 화려한 직업인 건 맞지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어서 일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인데 취직을 못해서 백수인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은 실업자가 된 제 친구들을 보고 백수라고 놀리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친구들 정말 능력이 좋습니다. 우리 연예계에도 백수가 되신 분들 중에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은퇴한 피겨 여왕이죠. 김연아 씨도 백수 인증샷을 남겨서 화제가 됐고요. 맡은 역할마다 이제 백수, 건달 역할을 주로 맡으셨다는 배우 박해일 씨도 백수 캐릭터 때문에 취업 홍보대사 요청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다 웃자고 해본 소리였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실업의 고통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실업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선 소득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고 가정생활이 매우 불안해집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은 가족들끼리 사소한 싸움도 자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꿈도 잃어버리게 되면서 좌절감이나 무기력증 또는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리면서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실업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이 낭비되기도 하는 건데요. 실업의 우울감 때문에 다툼이나 범죄가 늘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소비가 줄어서 나라 경기도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많이 못 걷게 되고요. 실업자들은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출도 늘고 의료보험료 면제 같은 각종 지원비도 많이 나가게 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계에는 실업을 대비해 미리미리 창업한 사장님 스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자, 우리 임창정 형님이 있는데 우리 가수 임창정 형님은 노래 제목 소주 한 잔을 실제로 자신의 가게 이름으로 짓고 대박행진을 이어가는 사장님이 되셨고, 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명수 형님께서는 치킨 사업이 대박이 나셨죠. 평소 버럭하는 방송 이미지와 달리 주변 분들이 이제 알뜰살뜰 챙기는 인성으로 아주 유명한 박명수 형님은 사실 까도 계속되는 양파 미담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치킨집을 운영할 당시에 박명수 형님은 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등록금을 150만 원을 지원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 밖에도 이제 무도 멤버 하하 형님은 홍대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며 방송과 사업 2마리의 토끼를 다잡기도 했는데요. 갑질을 하지 않고 항상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스타 사장님들,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실업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 말이죠. 경제 구조를 알면 간단합니다. 일단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는 일자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의류나 신발을 만들거나 기계를 조립하거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제조산업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겨가서 일자리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의류나 이제 신발 같은 것들을 볼 때 메이드인을 보면은 베트남, 차이나, 캄보디아 이렇게 조금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요. 국내에 그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낮거나 엄청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대부분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주로 차지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이 손으로 하던 일을 지금은 기계가 너무 발달해서 로봇이 다 해버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과 자급자족을 중시하는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에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곧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실업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절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실업자라고 다 같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 그리고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는 있지만 보수 등의 이유로 나 스스로 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일자리를 좀 더 알아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 구직 탐색의 기간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실업은 취직을 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아직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모두 비자발적 실업에 속합니다. 여기서 경기적 실업이란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실업이고요. 예를 들어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회사가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 명예퇴직, 이제 명퇴 같은 경우가 있겠네요. 또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기존의 낮은 기술력을 가진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생기는 실업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노동자는 많은데 일자리는 적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건설업이나 농업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제 한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이제 대여해 주시는 사장님들은 한겨울에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이제 또 한겨울에 스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가는 이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나라에서는 실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퇴직하면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실업 기간 동안 그 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을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관공서나 기타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이제 취업 박람회나 일자리 박람회를 자주 열고 있죠. 또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을 더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실업자들은 변화된 일자리에 맞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국비 무료 학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곳에서 재취업의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가사나 육아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동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합니다. 양보하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원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서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인 만큼 법정 노동시간을 좀 더 줄이고 공공분야부터 2교대나 3교대를 통해 일자리를 더 늘리게 되면 실업률이 조금은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실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모두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는 아마 실업자 없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실업에는 스스로 구직 탐색의 기간을 갖내라. 일자리를 갖지 않는 자발적 실업과 경기적, 구조적, 계절적의 원인으로 실업 상태가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 엄청 좋아요. 김윤진, 박진희 이런 스타일. 뭔가 나를 리드해 줄 것 같은. 엄청 좋아, 엄청 좋아. 근데 둘 다 결혼해가지고.